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미를 하는 날입니다. 원문이 세 번째니까요,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위, 그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일단 배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반하면 나눠서 덮은다. 나눠서 덮어? 그러면 방면이라는 소리예요. 방면. 예, 어느 지방 방면에서 사목하면은 이건 핸들링 하는 거죠. 운전사 할 때 이걸 쓰죠. 기사라고 할 때 이 사자도 쓰지만 이 사자도 쓰지만 이건 말로써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목, 칠목자죠. 그래서 재관이 부드러워야 된다. 사목이에요. 사목이라는 건 저기서도 얘기하죠. 어디요? 뭐 교회에서도요. 목사라고 하죠. 예, 목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직위를 가진 거죠. 일반 백성들을 다스릴 줄도 알고 목사, 사목, 그렇죠. 맞네요. 청순해야 된다. 이거 보세요. 격국이죠. 적천수에서도 격국을 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기가 깨끗한 기운이 뭐죠?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천수라고 해서 격국을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특히 이 적천수는요. 심여천 선생의 자평진전에서는 길격과 흉격으로 나누죠. 근데 길격은 다듬어 쓰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심해첨 선생은 흉격은 다듬어 쓰라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 다듬어 써야 될 격이 나오는데요.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 나오는데요. 그건 다듬어서 써야죠. 재해서 쓰라라고 하죠. 재해서 쓰라. 방면. 이거 보세요. 방면지관이라고 했죠. 재관이 위중하다. 이건 유시주예요. 유백원주예요. 그러나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임철자 선생이 중주를 한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가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려다가 가탁을 했다 그러죠. 빌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 임시주만 보면 돼요. 물론 유시주에 근거해서 진수함 선생이요 명리학원이라든지 적천수 지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임철조 선생이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거죠. 이렇게 해서요. 임시와 했어요. 임시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으니 임시와 했으니 임시가 그러니까 공자와 하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했으면 공자가 지은 책일까요? 논어가요? 아니죠. 이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지은 거예요. 이거 논자 이거 맞나요? 맞네요. 왜 그 소리를 하냐? 공자왈 했으면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말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논어 역시도 그 제자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임시왈 했으니까 이건 누가 지은 걸까요? 원수선 씨가 지은 거예요. 찬집을 했어요. 하나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죠. 그래서 임시와 했어요. 언어를 붙였어요. 이해하기 쉽게요. 방면지인 보세요. 조그만 어떤 지방에서 책임자가 되든 이 급 주현 주나 현에서의 관리가 되든 간에 비록 써라고 해서 재관이 위중하다. 그러면서 필수 반드시 격국이 청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욱이 모름지기 일원이 생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과 기가 통해서 관해서 충분하다. 신이란 곧 인수를 얘기하고요. 기란 곧 뭐예요? 식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일주를 통관하는 것이죠. 일주가 가운데 끼어야 돼요. 그런 연후에 재관협 정협 이렇게 되게 많이 되죠.
재성과 관성의 정이 협동해야 된다. 즉 정기신, 이거 삼자예요. 예, 정기신이 점신이죠. 삼자가 충분해야 된다. 더하여 가, 예, 관항하면서 유인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 관성이 있으면서 유인한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의 길을 설해서 일주를 도와주죠. 관이 왕하다는 건 그 일주가 약하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관항하면서 유인해야 된다. 관이 쇠하면 어떻게 돼요? 유지에 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재생관에서 관이 왕해지죠. 자, 여기서 제왕 무관 했는데요. 이게 제가 또 고민한 거예요. 적천수 징의를 가서 봐도 무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저는 유관으로 했습니다. 제왕 유관으로 하면요. 예, 재성이 여기 전부 유거든요. 여기도 유라에 맞겠어요. 그럼 관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왕한 기운을 관성이 설을 이거 보세요. 인왕유제하죠. 인왕하면 일간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성을 다루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수를 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다 상관을 썼는데, 상자를 썼는데 무상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 유관을 하는 게, 유자를 붙이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그래 유 전부 유죠. 예, 그래서 그래 좌우가 서로 통한다, 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상하 불패, 상하가 어그러지질 않는다. 근이 뿌리가 통하기를 연월에서 통해서 기운이 있는 거예요. 얼로 통하느냐? 관통한다. 일시로. 일시로 통하면 신살양정. 예, 일주와 살이 고르게 있다. 양정. 예, 충분히 살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주가요. 살중봉인. 예,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인성을 만나야죠. 화살을 내죠. 살경우제 똑같은 소리에 여기서 우에나 계시하라. 이것이 모두 옳은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리민재물이라고 해서요. 예, 백성을 이롭게 하고 물건을 구제한다라고 했으니 물건으로서 백성을 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심이라. 이게 이민재물이라는 건 한 단어로 써야 돼요. 예, 반차자. 이와 반대되는 자는 비소의야라. 마땅치 않다라고 철조 선생님께서 아주 점잖게 말씀하시죠. 철조 선생님은요, 유학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책을 쓴 거를 이렇게 딱 읽어보면, 예, 철조 선생은 공부는, 그러니까, 양반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출신은 양반이지만, 기울어져 가는 양반이라고 할까요? 예, 기울어져 가는 양반집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사례명제 1번 제격 하나 했고요. 지난번에 2개 했고요. 오늘은 3개로 끝내겠습니다. 2번째고요. 자, 오늘 3번째입니다. 봅시다. 예, 정관격으로 잡았어요. 이것을요. 왜 그러냐면 정관격으로 잡은 이유가 용신이 또 더군다나 화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관격으로 잡았어요. 처음에는요. 사실은 이걸 제격으로 잡아도 돼요. 예, 무엇이 사령하는가에 따라서. 그럼 여기 인수격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인목 속에 뭐 들었어요? 예, 무병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관격으로 잡은 이유는 이 정관을 쓰라고 하셔요. 예, 그래서 저는 정관격으로 격을 잡았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금수주옥격이라고 그랬어요. 금이, 그러면 결국은 수와 금이, 예, 강하다. 금수가 강하다. 자수요, 자수요. 금금 해서 금수가 강하니까 뭐로 가라? 목화로 가라 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면 돼요. 예, 가면 됩니다. 배운이 좋죠. 예, 좋습니다. 금수주옥격. 이거 특수격으로다가 프로그램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올릴까요? 예. 조금만 더 올릴게요. 예, 이렇게. 아유, 너무 올렸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네요. 사지왕단까지요. 예.
황당까지 지냈으면 말년운까지 좋은 거예요. 아마 이 병대운까지는 좋았을 겁니다. 신금생호 인월이에요. 예, 제격으로도 잡아도 되고요. 제왕 봉식했다고 했죠. 식식 요거요. 예, 그렇게 해서 봉식을 했어요. 관투우재 해서 관이 투출해갖고 재성을 또 만났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재성 속에서 관이 투출했죠. 우봉 겁인상부라고 해서 겁재와 인성이 돋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일주가 뭐를 감당할 수 있다? 목화를 감당할 수 있다. 중하순수하다. 정신양족. 정과 신이 둘 다 충분하다. 초관, 처음에 쓱 봐선 마치 뭐와 같으냐. 신약한 듯 한다에 쇠구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목는 허화라고 해서 목은 어릴 눈자입니다. 눈, 허화, 화는 허하다. 그러니까 목화를 써라 이거예요. 인수가 투통군했다라고 해서 이거 인수통군을 이런 종이 용관, 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관격으로 다 잡았습니다. 중년 남방화운에서 1호 출신으로서 사지 황당까지 지냈다. 자, 1호는 이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늘공이 아니고 어공입니다. 예. 어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황당, 늘공까지 마친 거죠. 예. 사주가 말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말년까지 목화로 흐르지 않습니까? 진대운만 빼고요. 예. 제가 뭐라고 했겠죠. 예. 이월에 신금일주가 약한 듯한데 철저님은 관성을 용시로 하였다 한다고 했다. 병자년 자수는 병화를 회화하고요. 자수는 병화를 회화하는데 무자시의 자수는 메마른 무토를 촉촉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 촉촉한 습토가 일주 신금을 생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게중심리 오행체육론으로는요.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요. 금 3.7, 수 3.2예요. 금수가 강해요. 그래서 목화를 용신으로 한다. 특수격으로 변했습니다. 금수 조우격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과 수가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화를 쓰라라는 거예요. 네. 자, 특수격으로 금수 조우격으로 나온다. 금수 오행이 종주 오행이 돼서 화목 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철저님의 중화용식법이나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일치한다. 이 격국론은 제가 지웠죠. 아마 제격으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관격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 500번까지인데요. 3개를 여기다 써놨으니까요. 여기다 몇 번을 쳐야 될까요? 8, 9, 5, 7이니까 7, 6, 5. 예. 8, 9, 5를 치면 되겠네요. 네, 나왔습니다. 498번. 예, 병자 무인 신사무자라고 해서요. 예, 신금 지금 썩 좋은 운은 아니네요. 예, 신금은 별로 안 좋고요. 사화 들어와서 괜찮고요. 왜 용신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이 사오는 좋고요. 뭐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네요. 예, 예, 여기까지가 될 것 같네요. 예.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요, 참, 경진대원도 안 좋죠. 옛날에는 직업이 4개밖에 없었어요. 예, 양반집 출신이면 이렇게 하면 황당까지 지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 이런 사주 가지고 벼슬을 할 수 있냐? 물론, 이 관을 용신으로 하니까, 정관을 용신으로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죠. 그럼 이때 아마 4, 5 대운에 괜찮을 거예요. 괜찮고 그리고 천간으로 갑을병 뜨고 신유 대운 들어오면 별로 썩 뭐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다음 사주 볼게요. 자, 이건 양인격입니다. 제가 또 이것도 격국론을 지웠죠. 인수로 자꾸 말씀하시길래 저는 인수격으로 했는데 지금 가만히 이제
격국론을 알고 나니까 이건 양인격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화체 수급 영조죠. 수용신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결국은 강하죠. 그러면 이게 양인이란 말씀이에요. 양인이니까 이 양인격은 어떻게 한다? 재에서 쓰라. 흉격이니까. 그래서 수를 쓴다는 거예요. 예, 이거 급한 수를 쓰는 거예요. 예, 참 그렇게 해수는 연지의 해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데 프로그램에서도 이 해수를 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억지로 지금 수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자, 무토생호 5월에요. 국중 편관 수왕. 아이고요. 편관이 비록 왕하지만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나 인성태중하다. 맞습니다. 화가 태중하죠. 그래서 목종화세. 목화로다가 목이 화를 따르는 격이다. 화는 반드시 분목, 나무를 태운다. 일점 해수가 불능생목 극화. 보세요. 이렇게 목을 생하고 극도화할 수가 화를 극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이 해수에 대해서 아주 용신으로서 미약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교개운, 요 개운에요. 개운에 극정 극정 생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정화를 극하고요. 생갑. 이 간목을 쓴다. 이건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운을 지금 이 운을 좋게 보시는 거다. 진토나 조가 이 운을 어떻게 좋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축운이 안 좋다고 하셔요. 그 이유는 축운이 이 축이 해수를 극해서 토국수한다 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네요. 북자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북쪽의 수예요. 수, 북쪽은 수죠. 도울 자자예요. 북에서 도와서 연등 과갑했다. 개운에 그랬다는 거예요. 출제명구 하고요. 신운에는 합병해서 좋겠죠. 사로가 순수했다라는데 추군에 국수 그런 이유로 병을 이유로 다해서 치사 벼슬기를 돌려주고 이거 죽은 게 아닙니다. 물러났다라는 소리죠.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추군에 참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병어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인지라 격국노로는 양인격이 되지만 철조님은 인성이 강하여 그 생을 받는 일주가 강해졌다. 물론 심해청의 양인격에도요 흉격이라 양인격은 흉격이에요. 흉격이라 흉격이므로 양인을 제하는 칠살 수죠. 여기서 양인이 화니까요 용신을 하라고 한다. 지지로 이는 화국을 이루고 있어 더욱 일주가 강해졌다. 결국 목종화세하여 화는 반드시 목분 나무를 태워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목이용신이라는 것은 쓸 수가 없죠. 화가 강한데 목을 쓸 수 없죠. 물론 개수운에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운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가요. 자, 무게중심론으로 화가 화가 6.6이에요. 토 그렇고요. 수가 1이고요. 목이 4.3이에요. 화오행이 초과 정도 오행이 됐죠. 이렇게 있잖아요. 수행을 구하고요. 참 그런데 웬만하면 연지에 있는 용신은 잘 안 쓰거든요. 프로그램에서도 잘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쓰지 않는 연지 해수가 용신이 되어서 화체 수용에 수가 용신이 됐다. 원국에 수기운을 돕는 금기운이 없어서 축 때문에 회화 생금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국수를 하는 바람에 병을 핑계를 대고 치사, 벼슬을 돌려줬다라는 명주예요. 예. 참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금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 사주는요. 네,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또 심해첨의 격공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임철조 선생 말을 따라서 정인격으로 잡았었는데, 근데 격공론을 알고 봤더니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에서 뭐를 쓴다? 양인을 제하는 양인의 칠살인 수를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8956번이요. 예, 이거 해수가 용신이에요. 요거 용신을 잡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요. 예. 이운에 좋았다면, 개수요. 예, 개수에 좋았다면. 그게 왜 어떻게 축은해? 이 안타까운 건, 이 축대원님은 이거 오화를 좀 충분히 끄고요. 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토국수를 하는 바람이라고 한 것은, 이게 그래도 말년운은 좋은 운으로 돼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병을 핑계로 해서 벼슬을 벼슬길을 물러났다라고 한 사주입니다. 참 그러네요.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500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12개가 남은 거죠. 이제 오늘 500번을 하고 나면요. 네. 이건 좀 밑으로 내렸어야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봅시다. 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기사 여기다 쓸게요. 어이구. 기사 무진 이거 토체입니다. 가짜 신미 요게 용신이에요. 자진수국하서 수기운이 좀 강하죠. 그러나 미토가요. 요 진토는 자수를 좀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미토가 극을 하는 바람에 잠이 파라봐요. 잠이 파인. 그래서 이 미토가 자수를 파인 하는 바람에 벼슬길이 막힘이 있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교직 아마 서당 선생을 한 것 같아요. 서당 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갑자일원이요. 생옥개춘이에요. 진월에 태어났죠. 목유여기. 목은 여유가 있다. 좌하 인수까지 있고요. 관성이 청투했어요. 관성이란 곧 여기죠. 투출해서 깨끗하다. 그러나 격으로는 못 잡습니다. 이건 토체라 제격이에요. 또한 자진공인 유정하고 더욱 묘한 것은 운주가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목수로 간 기운이에요. 그렇죠. 목수로 가죠. 그러나 이 축은이 아니라 어디서 미터를 붙들고 저걸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요게 가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없어지네요. 공명은 등갑방 했어요. 갑방으로 다 올라갔는데 단지 끓이는 것이 뭐냐? 잠이 파이는 요게 미터가 말년이죠. 그러니까 인수를 극하는 것이다. 사로가 미면유죠. 면할 수가 없었다. 저항하는 거, 막히는 것이 면할 수가 없었다. 늙어서까지 교직, 서당 선생으로 마쳤나 봐요. 그래서 운은 참 좋게 흐르죠. 이 술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파란은 겪지 않았지만 벼슬길로 가기에는 인수가 미터한테 깨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잠입하죠. 그런 바람에 벼슬길은 썩 그렇게 좋지 않고 애들 가르치는 거로서 일생을 보낸 겁니다. 간목일주가 재성이 강해요. 신약해졌다. 오로지 일지 자수에 자수가 용신이 되고 대운에서 목수대운으로 흘러 공명각방했어요. 그러나 시지인 미토가 용신이 일지 자수와 잠입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벼슬길로 서정선생으로 늙음을 마쳤다. 시지에 흉신이 있어서 말년이 불미했다는 해석이 흥미롭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초 선생님은 용신은 잘 뽑으시니까요. 오행책로는 토가 6.1이에요. 그래서 목수용조로 흘러있죠. 목수용조예요. 자, 봅시다. 8, 9, 5, 7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축대운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건 자축합토가 돼요. 토치니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해, 술토대운은 안 좋죠. 요즘 같으면 이 신유 경신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술토대운이면 아마 고생 좀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올해 35살, 축토에 있어서 이 운은 안 좋습니다. 자축합토예요. 확실하게. 왜? 토체라 그래요. 토체가 아니고 수체라면 이 축토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물로 변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축토가 들어와서 자축합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네 번째가 되는데 사례명조가 6개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6개는 저 뒤쪽에서 뜨문뜨문 나오겠죠. 거의 이제 적천수 천미도 한 번은 끝나가는 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